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Q 한셀 2016. 오늘도 강의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ITQ 한셀 2016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온라인 상이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하실 학습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셀 2016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ITQ를 시험 원서 접수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여러분 완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업을 다 듣는다고 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 온라인상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시다가 졸리실 수도 있고 또 피곤한 날도 있으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결국에는 합격을 위해서, 자격증을 한 번에 취득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들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강 정도만 하시면, 완강을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첫 번째 한셀 2016 시작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셀 2016에 개정된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한셀 2016의 화면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ITQ 시험에 대한 개정 내용부터 먼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2020년 상반기까지는 한컴 오피스 2010 그리고 MS 오피스 2010 버전으로 출제가 되었었죠. 자, 그런데 2020년 하반기, 지금은 한컴 오피스 2016 네오 버전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2010 버전은 그래도 좀 다운받기가 쉬웠는데 2016 버전은 어떻게 자료를 구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글과 컴퓨터 홈페이지에 다운받으시면 가장 최신 버전의 한컴 오피스 체험판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큰 틀은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연습하실 때는 가장 최신 버전의 체험판으로 다운받으셔서 공부를 하셔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Q 시험에 대한 공식 버전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공식 버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달라진 요인이 있겠죠? 자, 어떠한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윈도우즈 XP 또는 윈도우즈 7 기반의 컴퓨터로 출제가 되었는데 윈도우즈 7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을 중단하면서 지금은 윈도우즈 10 기반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10이 윈도우즈 7 다음으로 가장 안정화된 운영체제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파일을 저장할 때는 내 PC 문서, ITQ 폴더 안에다가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컴퓨터 들어가 주시고 여기서 위쪽에 보면 내 P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문서라고 하는 게 있죠? 문서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조금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ITQ라는 폴더가 없다 라고 하면 상단에 보면 홈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여기서 새 폴더,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새로운 폴더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을 수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윈도우즈 10으로 운영체제가 변경이 되면서 파일 저장 경로의 명칭 또한 바뀌어졌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 파일, 우리 한셀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림 파일을 사용하진 않습니다만 뭐 다른 한쇼라든지 한글에서는 그림 파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그림 파일들의 리스트가 보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PC 문서 ITQ 폴더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해 주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에도 이렇게 내 PC 문서 ITQ의 내용으로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험 문제에 제1작업 결제란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제란이 뭐냐면 담당, 팀장, 부장 이렇게 써져 있고, 이렇게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할 수 있는 란이 있어요. 이런 란을 결제란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셀에서는 결제란 작성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제란을 작성을 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면 명칭이 정확하게 딱 정해졌다라는 거죠. 자, 편집에 보시면 복사하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세문서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복사하기 하단에 그림으로 복사하기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 메뉴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결제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복사하기라는 메뉴가 뜨면 별도의 창이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그림, 화면에 표시된 대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복사한 부분이 그대로 그림으로 붙여 넣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내용이 바뀌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을 배울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랭크 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랭크 함수가 뭐냐면 우리가 일명 랭킹이라 그러죠. 순위를 구하는 함수를 랭크 함수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랭크 함수는 기존의 2010 버전에는 랭크 함수 하나밖에 없었는데 버전이 올라가면서 기존의 랭크 함수가 랭크 EQ 함수로 바뀌었고요. 랭크.EQ 함수로 바뀌고 또 랭크 에버리지라고 하는 함수가 생겼습니다. 랭크 AVG. 그래서 랭크 함수가 이렇게 총 3개가 되었어요. 랭크 EQ, 랭크 에버리지 함수가 있는데 랭크 함수랑 랭크 EQ 함수는 동일한 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랭크 EQ라는 함수가 나왔다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당황하지 마시고 랭크 함수랑 똑같은 기능에 똑같은 사용법으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랭크 함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랭크 함수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어떻게 사용하고 랭크 함수의 원리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2010 버전에서는 랭크라고 하는 함수가 2016 버전에서는 랭크.EQ 함수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용법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버전이 사실은 많이 올라갔어요. 보통은 뭐 2010,
2013, 2016, 2019까지 현재 나온 시점인데 어찌되었든 항공오피스 2010에서 2013이 아니고 바로 2016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어졌는데 차트에 대한 종류 명칭도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차트인데 2010 버전에서는 3차원 설정 원형이라고 하는 차트가 2016 버전에서는 3차원 원형이라고 한 디자인으로 바뀌어졌고 뭐 차트 스타일이라든가 배경 서식이라든가 속성이라든가 명칭들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따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작업을 수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버전이 변경되면서 차트에 대한 명칭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고급 필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고급 필터라고 하는 건 어떤 기능이냐면 원래 원본 데이터가 있겠죠. 원본 데이터가 있는데 원본 데이터에서 내가 조건을 이렇게 걸러낸 거예요. 이렇게 깔때기로 걸러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할 수가 있겠죠. 원본 데이터에서 조건을 걸면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걸러내는 기능을 필터 기능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을 고급 필터라고 말을 하게 되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셔도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의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에서 이 메뉴의 이름과 이 문제지의 명칭이 조금 달랐었어요. 그런데 명칭이 통일 처리가 되면서 시험 문제에도 찾을 조건 범위라고 명시가 되고 우리 한 셀에서도 찾을 조건 범위라고 동일하게 메뉴가 표시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살펴봤고 이번에는 한셀 2016에 대한 화면 구성 요소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한셀 2016을 실행한 화면 구성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상단에 있는 파일, 편집, 도구 이런 부분들을 대메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탭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집 탭, 보기 탭, 입력 탭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고요. 자, 파일 탭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펼쳐지는 메뉴가 이렇게 쭉 리스트화로 펼쳐지는 드롭다운 형태로 화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다운 화면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메뉴를 눌렀을 때 그거와 관련된 메뉴들이 이렇게 쭉 텍스트로 쭉 아래쪽으로 펼쳐지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편집 탭부터 도구 탭까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상한별 탭까지는 전부 다 도구 상자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한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도구 상자가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메뉴들이 아이콘화 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들이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도 얘는 이렇게 여러 개의 셀을 하나로 합치는 거구나 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얘는 뭔가를 추가시키는 거구나 삽입하는 거고 얘는 뭔가를 지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충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화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좀 예전 느낌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옆에 보시면 조그마한 삼각형이 있어요.
이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예전처럼 이 파일탭처럼 드롭다운 형태로 표기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편집이라고 하는 걸 대메뉴 또는 탭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각각의 탭 안에는 그룹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과 그룹 사이에는 보시는 것처럼 경계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경계선과 경계선 사이가 그룹, 경계선과 경계선 사이가 그룹, 경계선과 경계선 사이가 그룹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그룹 안에 있는 세부적인 명령, 세부적인 어떤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명령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쉼표, 스타일이란 기능을 말할 때 편집 탭에 있는 쉼표 스타일 명령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화면에 대해서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도움말, 말 그대로 한 셀에 대한 도움말을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메뉴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셀을 잠시 내릴 수 있는 최소화 단추,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할 수 있는 최대화, 그리고 한 셀을 종료시키는 끝 메뉴가 있게 되고요. 자, 그 안에는 이렇게 이 도구 상자를 축소하거나 다시 확장할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다양한 서식들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서식 도구 모음이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간단한 파일 저장이라든가 인쇄라든가 인쇄 미리 보기 같은 메뉴가 있고요. 글꼴, 크기, 진하게, 글자색, 데이터 정렬과 같은 부분이 이 서식 도구 모음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 A1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이름 상자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름 상자. 그래서 갖다 대게 되면 이렇게 이름 상자라고 하는 명칭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상자는 내가 특정한 셀을 클릭하면 현재 어느 셀에 위치해 있는지 위치를 표시해주는 기능도 하고요. 또 나중에 이름 정의라는 걸 할 때도 사용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를 이름 상자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면 데이터 입력을 승인하겠다, V체크 버튼이 있고요. 입력한 데이터를 취소하겠다, X 표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fx, 함수 마법사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하는 함수를 클릭하게 되면 함수에 대한 설명과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함수 마법사 오른쪽에는 이렇게 함수에 대한 내용을 기입할 수 있는 함수 마법사라고 하는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함수 마법사. 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함수 마법사에 대한 수식 입력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도 수식을 입력할 수 있지만, 자, 여기 있는 수식 입력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 입력줄에다 기입을 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확장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확장을 하게 되면 2줄, 3줄, 4줄까지 여러분들이 더 긴 수식도 이렇게 기입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본 부분이 뭐냐면 이 상단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기본 도구 상자라고 말을 하게 되고, 이 하단에 A1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을 이름 상자, 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긴 막대를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 하나하나의 네모난 막대 있죠. 얘를 셀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셀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요소를 셀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셀. 자, 이 셀은 열과 행에 대한 교차 지점으로서 만나게 되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열과 행에 대해서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열과 행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칸, 줄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몇 줄 노트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0줄 노트 하면 줄이 10칸 그어져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줄은 행을 말하고요. 열은 칸을 말하는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열차가 하늘에서 봤을 때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열은 세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행은 열의 반대이기 때문에 가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열, B열, C열, D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부분을 1행, 2행, 3행, 4행 이렇게 행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D5셀은 D열 5행의 값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D5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열과 행에 대한 이름을 겹쳐져서 우리가 D5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한 셀에서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면 파일을 저장하면 저장 단위가 한 셀의 통합 문서로 저장됩니다. 한 셀 통합 문서. 그래서 한 셀의 파일 형식을 보면 제가 저장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한 셀은 이렇게 SELL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파일이 저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적으로 엑셀에서는 XLSX라고 하는 형식으로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한 셀에선 이렇게 셀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파일이 저장되는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이 저장되는 거는 하나의 통합문서라고 하는 게 저장이 되고요. 그 통합문서 안에는 시트라고 하는 개별 문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플러스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시트를 삽입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시트 안에는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표시하는 셀이라고 하는 게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한 셀의 파일 저장 단위라고 하면 데이터의 입력 단위라고 하면 파일에 저장하는 단위인 통합 문서 안에 개별 문서인 시트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요. 시트 안에는 하나하나의 데이터인 셀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화면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는 스크롤 막대가 보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이렇게 현재 문서의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 표시줄이 보여지게 되고 오른쪽에는 화면 조절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를 한다거나 축소를 한다거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에 대한 설정 값을 바꾼다거나 그리고 여기 있는 퍼센트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배율로 이렇게 설정 값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30 정도? 138? 이 정도로 딱 하시는 게 딱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작게 해도 눈에 안 좋고 너무 크게 해도 여러분들이 한눈에 데이터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니터에 맞게 알맞게 화면의 배율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 있는 이 부분 하나하나의 개별 문서를 시트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현재 내가 선택한 시트를 워크시트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은 화면에 대한 보기 설정할 수 있는 메뉴다 라고 해서 화면 보기 설정 메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한셀 2016에 대한 화면 구성까지 함께 알아보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번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 ITQ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ITQ에 대한 원서 접수 방법을 알아보고 기출문제를 다운받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TQ 홈페이지 접속해서 원서 접수하고 다운로드해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원서 접수를 하려고 하신다면 네이버나 다음, 구글, 포털 사이트에서 ITQ 원서 접수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license.kpc.or.kr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ITQ 시험에 대한 원서 접수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살짝 이동해서 여러분들께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ITQ를 주관하는 한국생산성본부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 첫 번째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자격소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소개 선택해 주시고 정보기술 자격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ITQ 시험에 대한 이런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신뢰성, 최대 활용도를 갖춘 국가공인 자격 ITQ 시험은 100% 실기시험만으로 평가하는 미래형 첨단 IT 자격 시험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자격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국가기술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격증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국가기술 자격증은 어떤 게 있냐면 뭐 정보처리라든가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기사 뭐 이런 정보처리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활용 능력, 일명 커말이라 그러죠. 워드 프로세서 뭐 이런 시험들이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국가공인 자격증은 뭐 ITQ라든가 다이어트라든가 이테스트라든가 이런 시험들을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말하게 되고 외국계 자격증도 있네요. 민간 자격증은 그냥 민간 협회에서 보는 시험인데요. 민간 자격증은 의미가 없어요. 민간 자격증은 그냥 수업만 들으면 취득하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민간 자격증은 의미가 없고 외국계 자격증이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모스 시험이라든가 RCDL과 같은 시험, 그래서 외국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외국계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죠. 어쨌든 민간 자격증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인정해준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보는 ITQ 시험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자격증이다 라고 해서 국가 공인 자격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ITQ 시험은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져서 자격증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자, 보게 되면 이렇게 현장 실무 위주의 시험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00% 실기 시험만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이 이거죠. 응시 자격이 제한이 없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맨 처음에 컴퓨터를 배우시는 분들, 컴퓨터 기초를 배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컴퓨터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에 진입장벽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다른 국가 기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학과를 나와야 되거나 그렇게 해야지만 응시를 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 쪽 자격증은 따로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흥미만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식 버전은 2016 네오 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6 네오 버전으로 출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등급은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구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CBT 방식이라고 해서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 그러니까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테스트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시험 시간은 60분, 1시간 동안 시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합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A등급이요. A등급. A등급은 시험 문제의 과제를 80% 이상 수행했을 때 주어지는 등급이고요. 400점 이상. 우리 시험은 5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진 시험이거든요. 500점이 만점인데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이면 A등급이고요. 500점 만점에 300점 이상이면 B등급, 5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이면 C등급이 됩니다. 그리고 20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자격증이 합격이냐 아니면 불합격이냐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불합격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0점 미만을 이 강의를 듣고서 200점 미만을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다 합격을 하실 텐데, 중요한 건 A등급이냐 B등급이냐 C등급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도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A등급을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응시료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접수하실 때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그 시험 응시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하루에 최대 그 시험 당일날 최대 3과목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너무 많이 보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급하게 자격증을 따야 돼서 ITQ 시험을 하루에 3과목을 본 적이 있는데, 아침부터 점심시간 1시까지인가요? 2시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시험을 계속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체력적으로 좀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험을 그렇게 3시간 동안 이렇게 연달아서 본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1과목이나 2과목으로 좀 여러분들이 시험을 접수하시면 되겠고, 인터넷으로 접수하실 경우에는 접수 수수료 1,000원이 별도로 붙는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당연히 10분 전까지 입시를 하고 있지만 저는 20분 전까지는 입시를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20분 전 입실. 자, 사실 ITQ는 그렇게까지 엄격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국가 기술 시험, 특히 국가 기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10분 전까지 입시를 안 하게 되면 시험 자체를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꼭 유의하시고, 어차피 사회생활하면 지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지각하지 마시고 미리 가셔서 제 강의 좀 다운받아서 들으시면서, 아니면 스트리밍으로 핸드폰으로 보시면서 그렇게 좀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험 직전에는 기출문제 강의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뭐 출제 기준, 우리는 지금 한셀 보고 있죠. 한셀. 그래서 출제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 일정. 여러분들 시험 일정 꼭 체크해 두시고, 여기서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 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지역 KPC 지역 센터에 직접 가셔서 원서 접수를 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냥 1,000원 더 내고 온라인 원서 접수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굳이 막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가면서까지 굳이 원서 접수를 뭐 방문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집에서 편하게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고, 이때 그 반명한판 사진 있죠? 사진을 꼭 필요합니다. 사진을 그래서 스캔을 띄셔서 업로드를 하시고, 사진은 최근 6개월 내 사진을 업로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근 사진을 찍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온라인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수험표 공고 날짜가 있어요. 이때 수험표를 꼭 출력을 하시고요. 시험장에 가실 때는 수험표랑 신분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특히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으면 시험 응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수험표랑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적 공고, 말 그대로, 이제 시험일은 여기 앞에 써있죠? 이날 시험 본다라고 하는 거고, 성적은 이때, 성적이 발표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도입 기간, 우리 ITQ 시험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뭐 기업체라든가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회사에서 다양한 회사에서 우대를 해주고 있고요. 각종 대학이나 정부부처, 지자체에서 ITQ 시험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활용 사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쭉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 소개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ITQ 사이트는 그 1년마다 회원가입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로그인을 안 하게 되면 아이디가 날아가기 때문에 1년 만약에 혹시 ITQ 사이트 만드신 지 1년이 지나셨다면 로그인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회원가입 다시 하셔서 하시면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하실 때는 접수 수험표 확인해서 여기 보시면 원서 접수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마침이 오늘 또 원서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이네요. 여기 보시면 ITQ 원서 접수 신청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로그인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로그인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해볼게요. 제 거 로그인이 안 되네요. 아쉽네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여기 이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원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시험 취소라든가 연기하는 거나 다 이런 거 여기서 하실 수 있고, 수험표 같은 것도 다 여기서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자격증 실물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격증 신청하시면 되고요. 확인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자격증에 대한 그 증명을 할 때 회사에서 뭐 ITQ 사이트 취득한 거 증명서 떼오라 그러면 자격 취득 내역서 이거를 뽑아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A 마스터는 그 자격증 그 ITQ 자격증을 3개 이상 A등급을 따면 OA 마스터란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따로 신청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ITQ 사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걸 배워볼 거냐면 기출문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시험은 한 셀이죠. 우리가 보는 시험은 한 셀이고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한 셀과 한 쇼가 같이 묶여져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지금 보면 한 셀, 한 쇼, 문제 및 답안 이렇게 묶여져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서 이게 한 쇼 시험 문제인지 한 셀 시험 문제인지 한 번 더 들어가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출문제는 최근 6개월에 시행된 정기시험 문제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어떻게 다운받느냐? 어차피 어떻게 다운받냐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여드리면 여기 자료실에 들어가면 기출 샘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혹시 로그인 창이 뜨면 다시 한번 자료실에 기출 샘플 문제 들어가면 로그인 창 안 뜨실 거예요. 자, 로그인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종목을 ITQ, 조건을 제목으로 선택한 다음에 한 셀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 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기출문제, 최근 6개월 내에 기출문제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당연히 최근에 올라온 게 최신 기출문제겠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자, 보면, 여기 압축 파일이 있습니다. 압축 파일. 자,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압축 풀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죠? 클릭을 해 주시고, 자, 그럼 이렇게 RGB라고 하는 게 뜹니다. 여기서 문제. 시험장에선 A3 용지, 그러니까 A3 용지는 A4 용지의 2배 사이즈예요.
어찌됐든. 근데 보통 우리 프린터는 A4 용지잖아요. 그래서 A4 용지 선택해 주시면 돼요. A4 용지 들어가서 자, 여기 한번 더블 클릭해서 볼게요. 문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더블 클릭하면 이거 말고 네, 이렇게 한 셀이라고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범 정답이 있어요. 모범 정답. 정답이 있기 때문에 여기 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엑셀 파일이겠죠. 그래서 이 한 셀 파일도 실행을 하셔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함수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겠다. 뭐 함수 수식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이렇게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활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오늘 배운 내용 한 번 더 정리하고 이번 시간 모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공식 버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공식 버전이 2016 버전으로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파일 저장 경로, 내 PC 문서의 ITQ 폴더 안에다가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는데요. 파일 저장하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2강,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작업에 결제란 작성할 때 여기 편집에 들어가면 복사하기에 그림으로 복사하기가 있어요. 여기서 형식의 그림을 선택하고 확인에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그림으로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랭크 함수가 이제 3개로 쪼개졌다 그랬죠. 랭크랑 랭크.eq 함수랑 랭크.avg 함수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 랭크 함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랭크 함수랑 랭크.eq 함수는 동일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명칭만 바뀌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사용법도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전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차트 종류도 조금 바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고급 필터의 명칭이 찾을 조건 범위, 시험 문제도 찾을 조건 범위, 그리고 우리 실제 메뉴에서도 찾을 조건 범위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시험 조건과 실제 메뉴명이 동일하게 처리됐다, 동일하게 바뀌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한셀 2016의 화면 구성도 알아봤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을 기본 도구 상자,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부분, 이 셀에 대한 이름이 쓰여져 있는 부분을 이름 상자, 그리고 오른쪽에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긴 막대를 수식 입력줄, 하나하나의 네모난 칸을 셀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이 하나하나의 개별 문서를 시트 또는 워크시트라고 했고, 하단에 화면에 대한 배율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을 화면 보기 설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ITQ 원습수 할 때는 license.kpc.or.kr에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고, 기출문제는 최근 6개월 문제가 공개되고 한 셀과 한 시험 문제가 동시에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서 문제를 풀으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우리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해 보았는데 어떠십니까? 앞으로의 수업이 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상당히 떨리고 사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도 아마 기대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 2강부터 파일 저장하는 방법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